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소설 4강 페이지 167페이지 전광용의 사수라는 작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광용의 사수라는 작품 주제가 뚜렷하게 딱 떨어지는 작품은 아니에요. 네, 주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전반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내가 있고요. 나와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라이벌이면서 친구죠. 그런 어떤 경쟁하게 되는 어떤 대상. 평생의 경쟁 상대. 원피스 나루토 보면 나루토랑 사스케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나루토나 사스케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기 이제 B라는 애가 있어요. 둘이 친구면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B를 막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좀 드러나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갈등이 드러나요. 하나는 어린 시절 곰 선생님이 있었는데 나랑 이제 B가 장난치자. 곰 선생님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게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뺨을 때리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경쟁 의식이 좀 생겨요. 이제 또 점점 세게 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있겠다. 두 번째는 경희를 좋아했는데 경희라는 애가 나와요. 나루토에서 누가 나오지?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경희라는 애가 있는데 경희라는 애를 이제 내가 먼저 나 경희 좋아해라고 이제 B한테 얘기하자. B도 좋아했나봐. 둘이 공기총 대결을 하거든요. 이게 공기총으로 서로를 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귀 요 끝에 찢어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국 B가 경희와 결혼합니다. 네, 근데 이때가 이제 전쟁 우리 6.25 했을 때 당시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B가 반역의 그런 반역자의 취급을 받고요. 모반의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첩이다. 북쪽 간첩이다. 그래서 내가 B를 사수잖아요. 사형 집행인이 돼서 B를 쏴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주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운명적인 어떤 대결,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대결.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런 나루토와 사스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평생 어떤 대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도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한테 경쟁 의식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러니까 외적인 것 때문에 갈등 관계와 라이벌 의식을 갖게 돼요. 외적인 것이라는 게 곰 선생님이나 경이나 이런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 때문에 외적인 것기 때문에 겪는 어떤 그런 전쟁의 비극이나 어떤 외압의 시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EBS 기준으로는 이제 첫 번째 걸로 나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툭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어떤 소설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함의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내린 별로 떠들다 걸려가지고 서로의 뺨을 때리며 대결을 하고 중학교 때는 경의를 두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외압이라고 그랬죠. 중학교 졸업반에는 서로 공기총 사격을 해서 나는 귀에 다치고 이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통 다 내가 져요. 계속 지거든. 6.25 전쟁에는 헤어졌지만 이제 경희는 B의 아내가 되었고 그 B는 반역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나는 이제 B를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점을 나눠서 계속 진 거지. 이제 라이벌에서 이제 패배하다가 여기에서는 내가 제일 죽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돼요.
근데 나는 제가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리의 기쁨을만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 갈등이 좀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흰눈이 쌓인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사형집행진에서의 일이 틀림없다. 나는 나라 그랬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사격의 몇 점, 칼빈 사격 몇 점, M1 소청 몇 점 하는 명사수 중 하나로 사격을 잘하는 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고, 그러나 나는 이 사형 집행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일단 지명된 이상 피할 수 없고 아무도 이런 일을 먼저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 단추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 기계가 모든 걸 처리하는 경우는 몰라도 이러한 경우는 따분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분하게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아래를 보면 고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인칭 주인공이라 진심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집행 관리하는 고역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 끼쳐 그런 일을 하는 어떤 불우한 사람들의 직업으로 삼고 말 것인가를 동정했다. 사람을 죽인 일은 되게 이제 힘든 일이다. 사실 그 경우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 생명의 여타라는 하등 관계가 이해관계가 없는 게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난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집행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지만 나는 이게 갈등 전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난 승리감을 좀 맛봐요. 복수의 만족 같은 미소를 지을 뻔했다. 한 번도 이긴 적 없는데 지금 약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것들은 다 어렸을 때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웠던 정에 얽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으로 만나고 당황했던 표정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10m 전방에 B가 서 있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싹 하고 겨누는 거죠.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항복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소설에서는 처음 있는 일,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근원적 원인을 항상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원적 원인은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운명이나 외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두고 B와 나는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산골짜기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에는 경악의 표정이 없다. 체념이 나까지 안중에 없게 하나 보다. 그러면 나는 이 순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제 B에게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뭔가 졌어 약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진짜 이긴 건데, 그냥 B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난 B에게 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라도 남겼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아요, B가. 5명의 사수는 일렬 같은 간격을 두고 횡대로 들어서 있다. B는 손이 묶인 채고 눈은 이제 가려져 있고 왼쪽 심장에는 빨간색 헝겊 표지가 뚜렷하다. 헛기침 소리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 몸을 움직일 뿐이다. B가 이적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쪽에 관련된 모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신문 보도를 본 뒤에 나는 경희의 집을 찾아갔다. 자,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이 근래 B의 의식 상태에 약간 이상 징조가 발작했다는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이 이날 들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B가 약간 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B는 나의 절친한 한 사람이었도 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I hate you, but I love you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 감정이 있죠. 인간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지만 어쨌든 경쟁의식이라든지 뭔가 좀 그 사람이 부럽다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 있잖아요. 그와의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이 지나온 세월에서 B는 내 가장 마음속에 소중한 친구였고 접촉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었다. 나와 그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사귀었고, 다만 경희의 경우에 치열한 대결이 B와 나의 이 의식적인 적대행위가 아니라 환경적 조건 같은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게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운명 때문이다. 너와 내가 이제 라이벌이 된 것은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고, 그거 어쩔 수 없이 대결을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관심이 더 크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내가 소상히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나를 만난 경희는 계속 울었고, 그것은 오래 떨어져 있던 나의 육친 같은 애정이어서 그와 나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경희랑 나랑 이제 걔는 셋이 되게 친한 사이였으니까. 경희는 남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관련된 변명을 먼저 했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제 B와 결혼했는지를 먼저 변명했다는 얘기예요.
사면통에 나의 길은 없었고 수복 이후에 나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은 B였고 나의 생사에 관련돼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해졌고 B랑 결혼했다. 나로서는 지금의 경위가 B를 버리고 나에게 뛰어오다고 하면 나는 아랑 없이 봐도 아니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지만 몇 번이고 죽음을 경험했던 나로서 경위의 행방에 관련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했던 나에 관련된 자책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경위를 좀 까먹고 있었던 거에 관련된 자책도 있고 나로 하여금 아무도 힐난하지 못하게 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위에 관련돼서 미안한 난 경위가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경위가 B랑 결혼했다 그래서 경위가 밉다기보다는 경위가 좀 미안하다. 나도 이제 너를 그렇게 찾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때 이미 늦었고 B의 구명 운동이 그러니까 B를 한번 구명해 보자. 그러니까 B가 라이벌이긴 하지만 이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야. 친구니까. 안전장치를 푸는 조정관 단발 탁 해가지고 이제 음산하다. 나는 여기 귓바퀴에 손이 갔다. 거기 공기총 때문에 찢어진 거. 단상이 질서 없이 한뭉택으로 엄습해져 온다. B와 경이 그러니까 이제 곰 선생님 공기총 걷잡을 수 없는 첩첩한 그러니까 대결했던 것들이 쭉 나열해져. 겨누어 총 심장에 붉은 딱지를 겨누었다. 순간 내 정신이 돌아왔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긴 거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새 구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좀 승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나의 차디찬 의식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거에 관련돼서 갈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 같은 것이라도 기적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B를 들고 달아날까? 그럴 수가 없지 않은가.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요 손가락에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4명의 사수의 총알이 B의 가슴을 뚫을 것이다. 쏴! 빵! 근데 나는 아직 못 쐈어요. 나는 B와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와 그의 대결에서 제외돼서는 않을 것 같아서 방아쇠를 담겼다. 그러니까 사실 또 내가 B를 못 쐈어요. 그러니까 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B를 못 쏘고 허공에다 쐈거든. 근데 그 짐이 어쨌든 이제 이런 마음속 갈등에서부터 온 거지. 총신이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다. 나는 그때 이미 B는 마구 쓰러진 뒤였고 그가 꼬꾸러지면서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해. 다 그냥 내 생각이에요. 모른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하고 내가 기절해버려. 의식이 회복돼 가나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었다. 실제 경희 아니에요. B와 나란히. B도 없다. 경희도 아니다. 그냥 간호사였다. 내가 이겼나 B가 이겼나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이곳에서 나는 다시 잠에 떨어졌다. 정광의 사술한 작품인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뚜렷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할 수 없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평천하 같은 경우 3강에 있었던 거는 구절풀이 같은 거를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구절풀이라기보다는 A라고 묶어서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 정도만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가 딱 드러나는 건 없어가지고 라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될 가능성이 조금 적은 편 또는 나오면 이제 아예 다른 부분이 나오거나 하는 느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4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